어떤 서양 철학의 굵직한 흐름, 큰 그림을 보고 싶은 그 소망은 달성한 것 같아요. 빠르고 재미있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철학 입문서로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 C는 왜 안 되는데요? 라고 이제 어깃장을 놓고 뭔가 질문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. 아시죠? 질문을 던지고 도전할수록 지식은 더욱 견고하고 개선된다. 그것이 철학의 아름다움이다. 안녕하세요. 맘실린지 카페입니다. 서양 철학이라는 너무 높은 벽, 오르지도 못하고 죽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, 그렇다고 무작정 부딪히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너무 미련한 것 같았고요. 일단 지금은 겉핥기라도 쭉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, 제가 애정하는 북튜버 겨울서점의 겨울님께서 철학 입문서를 추천해 주셨어요. 겨울님을 믿고 읽어봤는데 역시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철학에 대한 진입장벽이 아주 낮았는데요. 그 이유는 만화였어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이클 패튼, 케빈 캐넌의 어메이징 필로소피입니다. 철학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참 많죠. 그런 개념들을 만화라는 시각 자료를 덧붙여서 표현하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머릿속에 맴도는 개념들을 교과서적인 풀이가 아니라 만화로 유머러스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구현해냈는지 참 이 쉽지 않은 작업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입문자가 그 말풍선을 100%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걸 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접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원했던 어떤 서양 철학의 굵직한 흐름, 큰 그림을 보고 싶은 그 소망은 달성한 것 같아요. 그 목적에 아주 충실한 철학 만화여서 상당히 뿌듯하게 완독을 했습니다. 또 이 책의 장점이 스토리 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철학자가 등장할 때마다 캐릭터와 같이 간단한 프로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 저서, 어록, 특징 이런 것들이 짤막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이 스토리 너무 짧아서 이해하기 힘들어 라고 생각될 때 이 대표 저서를 다음 독서 목표로 삼으시면 자기만의 서양 철학 독서 지도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. 물론 시대순으로 차근차근 읽어가면 참 좋겠지만 내가 먼저 흥미롭게 여기는 철학자, 사상, 시대를 선택해서 시작하는 것도 인문 고전과 친해지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이 책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. 철학의 강, 서양 철학이라는 긴 역사를 긴 강에 비유해서 주인공이 카누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죠. 그 여행 과정에서 고대에서 현대까지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20여 명의 철학자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요. 그래서 서양 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대체 무슨 주제로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건가, 그렇게 철학이 다루는 중요한 주제와 논점을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여행의 안내자, 이 주인공은 헤라클레이토스예요.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인데요. 이 캐릭터는 독자가 중립성을 갖고 철학사를 탐험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재미있게 여행을 안내해 줍니다. 1장에서는 우선 우리가 어떤 순서로 여행을 할지 그 지도를 보여줘요. 보면 지도가 있죠? 이 지도가 바로 철학의 탐구 영역, 철학의 주제인데요. 크게 4가지예요. 논리학, 인식론, 형이상학, 가치론. 네,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, 머리 아프다, 딱 이 영상을 꺼버리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주제들을 굳이 막 외우지 않으셔도 이 만화를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이 주제들이 인식이 돼요. 이 주제와 또 책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 말이 나온 김에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로 논리학. 자신이 뭔가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논리죠. 우리가 학생 때 면역법, 귀납법 이런 논증 방식에 대해서 배웠던 거 약간 어렴풋하게 기억나시죠?
이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, 존 스튜어트 밀이 나와서 이 두 가지 논증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줘요. 두 번째, 인식론.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, 무엇을 아는가, 인간의 지각에 대해서 데카르트, 존 로크, 조지 버클리가 나와서 논쟁을 펼칩니다. 또 인식론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마음인데요. 마음이 대체 우리 몸에서 어디 있는 걸까? 무엇일까에 대해서 플라톤, 라이프니츠, 아까 왔었던 데카르트 또 나오고요. 스피노자, 앨런 튜링, 데이비드 차머스 등이 각각의 주장을 펼칩니다. 자, 세 번째, 형이상학. 이 구간은 이 여행에서 물살이 아주 거센 구간인데요. 그만큼 철학자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주제였던 거죠. 형이상학, 즉 자유의지와 신에 대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주장을 볼 수 있어요. 라이프니츠, 데모크리토스, 데이비드 흉, 토마스 아퀴나스, 아리스토텔레스, 이마누엘 칸트, 다윈까지. 네 번째, 가치론. 이 부분은 우리의 삶과 상당히 밀접한 주제인데요.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,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, 참과 거짓의 문제 등을 다룹니다. 즉 윤리학과 미학에 속하는 부분인데요. 여기서 소크라테스, 토머스 홉스, 제이미 벤담, 니체까지 등장합니다. 한 명이 자신의 철학을 펼치면 다른 한 명이 치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진행이 다소 빠르게 진행돼요.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이 너무 짧고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대표 저서를 또 단초로 삼아서 여러분만의 또 다른 철학 독서 여행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전체가 170페이지 분량이고요. 만화니까 글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. 그래서 빠르고 재미있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철학 입문서로 추천드리고 싶어요.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어록을 보면 익숙한 것도 있고 인상 깊은 것도 참 많은데요.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록이 인상 깊었어요. 읽어드릴게요. 단지 비치는 것보다 비추는 것이 더 위대하듯이 단순히 사색하는 것보다 사색한 바를 남에게 전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.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얻게 된 게 일단 개인적인 유익이 많아요. 돈은 하나도 안 돼요. 이전보다 일단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또 꾸준히 읽게 됐고요. 독서를 통해서 얻었던 내용을 대본으로 축약해서 또 말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소화해내는 분량이랄지 또 내 삶에 담아내는 농도가 이전보다 훨씬 짙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혼자 읽고 끝내면 쉽게 잊혀지기 십상인데, 그런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사색한 바를 남에게 전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라는 그 말이 내가 위대한 것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내 개인적인 유익 이외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유의미한 행위일 수 있구나, 그런 희망을 주고 제 마음을 토닥여주는 말을 발견해서 기뻤습니다.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어떤 결론이 딱 하나로 지어지지 않아요. 그러면서 안내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해요. 철학에 확실하게 풀린 문제란 없다. 그렇게 스스로를 비판하며 철학은 진보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저는 자라면서 많은 개념들을 단정적으로 A는 B다라고 배웠고 또 추호의 의심도 없이 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. 왜요? 왜 C는 왜 안 되는데요? 라고 이제 어깃장을 놓고 뭔가 질문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. 아시죠?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사회나 공동체의 분위기가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A가 꼭 B가 아닐 때도 있고 C이거나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철학적 사고, 비판적 사고를 길렀더라면 좀 더 내 뜻을 펼쳐가고 지금보다는 약간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재미있는 과학공상 소설을 읽었는데 미래의 대학교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벽한 답안을 제출하는 학생이 아니라 새롭고 좋은 질문을 발견한 학생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.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
누구나 답을 찾는 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일이고,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창조적인 인재라고 생각해서 더 점수를 줬던 거죠.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본 결과 코지토 에르고 숨,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아주 확실한 답을 얻었던 데카르트처럼 지금이라도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또 아이에게도 한 가지 답만 말해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해 볼 기회를 줘야겠다. 질문을 던지고 도전할수록 지식은 더욱 견고하고 개선된다. 그것이 철학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안내자가 이야기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또 제 영상이 여러분이 서양 철학의 깊고 긴 강을 건너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다시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맘스 챌린지 카페였습니다.